안녕하세요. 4강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돈으로 직결되는 글과 돈으로 이어지지 않는 글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블로그를 운영해도 누구는 매출이 10배 가까이 오르고 누구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어떤 관점에서 작성하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글이 두 가지 관점에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1인칭 관점에서 쓴 글. 두 번째, 2인칭 관점에서 쓴 글. 1인칭은 나의 시점에서 작성하는 글이고요. 2인칭은 이 글을 읽는 고객의 시선에서 작성하는 글을 말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1인칭 관점에서 글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기 형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잔뜩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우리 글에 관심을 가질까요? BTS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을 써도 이슈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죠. 왜냐면 우린 유명인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 대해서 사실 쉽게 관심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취미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회수나 매출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1인칭 시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매출로 이어지는 글을 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2인칭 고객 시점에서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2인칭 관점에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쓸 때부터 사고하는 그 흐름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인칭 관점에서 쓴 글들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으로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매로 이어지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글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선정할 때도 어떤 고객이 이 글을 보게 될까? 그리고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글을 읽고 싶을까?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글을 읽고 구매를 할까? 이렇게 고객 관점에서 이 고객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보게 될 거고 이 고객은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이 글을 보게 될 거고 이 고객이 내 글을 클릭하게끔 만들려면 제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 고객이 내 글을 끝까지 읽게끔 만들려면 첫 문장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지 항상 고객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신입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글쓰기 관점 바꾸는 연습부터 시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실 1인칭 시점에서만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2인칭 고객의 시점에서 항상 글을 쓰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 강의에서 처음으로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개, 1000개 글을 쓰셔도 절대 매출로 연결되는 글을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글을 써오셨나요? 만약에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동안 1인칭 관점에서 글을 쓰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온 변리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딱 오셨을 때 제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어떤 관점에서 글을 그동안 써오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블로그 안에 자기계발 관련한 글들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PD님이라면은 이 자기계발 관련된 글을 쓰는 변리사님한테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에
이분이 유튜브로 유명해서 내가 찐팬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글들에 관심을 갖겠지만은 내가 지금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변리사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나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상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특허 등록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변리사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딱 들어왔는데 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 뭐 책 리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변리사님 블로그 맞나? 이분 실제 사건 수임했을 때 제대로 해주실 분이 맞나? 실력이 있는 분인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리사님한테 제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드렸던 피드백이 변리사님 시선에서만 글을 쓰지 마시고 고객의 시선에서 변리사님 찾아갈 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를 고민해보시고 글을 한번 써보셔라 라고 이제 피드백을 가장 처음으로 제가 드렸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제 코칭 받고 나서 계속 2인칭 시점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이 10배 올랐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제 주제와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이 업에 대한 칼럼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변호사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변호사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나의 실력 어필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 고객이 찾아가는 이유, 그 갈증을 먼저 해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해소가 된 다음에 만약에 이 변호사님이 뭔가 일상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뭐 맛집을 간다거나 이런 아예 동떨어진 일상은 사실 이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오늘 뭔가 법원에 가서 의뢰인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승소를 했다. 이런 일상들은 올리시면 너무 좋죠. 왜냐면 이건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실제로 의뢰인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런 진정성 부분에서도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동떨어지지만 않으면은 괜찮은데 너무 동떨어진 일상글을 올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런 일상글을 올리기 전에 먼저 고객이 궁금한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글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만약에 그 일상 글이 키워드 잡기엔 되게 애매하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나요? 키워드를 안 잡고 올리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키워드를 잡게 되면은 고객이 딱 처음에 그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일단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변호사님의 일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탈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라면 아예 키워드를 안 잡고 다른 내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글 안에 그냥 뭐 일상글 하나 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냥 키워드 잡아서 처음부터 이 일상글로 유입되게끔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굳이 키워드 안 잡고 다른 글들도 올리고 싶다 하면은 항상 고객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 본질적인 이유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글이면은 올리셔도 되는데 그 본질에서 훼손되는 글들은 올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매로 이어지는 글을 쓰기 위해서 꼭 바꿔야 되는 관점 혹은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돈으로 직결되는 글쓰기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